미국의 어떤 유명한 투자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 미래 혹은 은퇴 후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의 삶은 지금과는 혹은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국에도 초고령화 사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한 4, 5년 전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2년 전에.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작년 통계로 1025만 명의 65세 이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고 수명이 길어진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건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위였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무려 40%나 돼요. 자, 이런 걸 볼 때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 미래?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뒤에 내 노후? 누가 책임져 줄까요?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크게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요즘 가장 핫하죠? 주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이죠. 세 번째는 금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 주식하면 보통 조방원이라고 합니다.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꾸준한 어떤 국가와 특히 큰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 꾸준하게 왔었죠. 그런데 작년 한 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반도체 특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혹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죠. 주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번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번 사람보다는 손해를 보거나 벌지 못했다. 특히 재미를 못 봤다라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코인이에요. 자, 코인이 지금은 최대치가 1억 8천만 원까지 갔었죠. 물론 지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는 분도 물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분도 있어요. 근데 20% 내외입니다. 뭣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고 남들이 다 하니까 다 잘 되니까 나도 잘 될 것처럼 그런 기대감에 합니다만 대부분은 오히려 손실을 더 많이 본다는 게 현실적이죠. 결국 코인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리듬성을 타다 보니까 유동성이 심하고요. 리스크도 굉장히 심합니다. 세 번째는 금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대략 한돈에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20만 원까지 예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쌀 때 5년 전, 10년 전에 사는 분들은 좋겠죠. 근데 이거를 재테크로 진입을 한다? 일반 서민들이 쉽지 않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재테크로서 큰 기회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부동산이라는 카테고리예요. 내 미래에 뭔가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없다. 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조금 불안한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꼭 재테크에 관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동산은 많은 분들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다 돈 되는 거 알죠. 비싸서 못 갖지 않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어떤 특정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근데 땅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나 상가나 오피스텔 지어진 것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금액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상당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땅을 내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땅을 내가 사용하기 직전까지는 임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임대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나중에 주변에 나는 그냥 땅을 가졌는데 내 주변이 활발하게 뭔가 이슈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집가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이자 늘듯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 땅이나 가지면 안 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땅은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자, 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도로가 낫다는 얘기고요. 도로가 연결돼 있죠. 그리고 평지일 거고요.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등기였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 좋은 땅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땅을 브랜드로 생각합니다. 자, 서울 땅이면 다 좋을까요? 내가 건축 행위를 못한다면 아무리 서울시 행정구역상에 있다 하더라도 좋은 땅이 아닙니다. 즉 내가 사용하든 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든 건축을 할 수 있든 전원주택을 짓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을 보면 보석도 등급이 있죠. 다이아몬드라고 다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땅도 등급, 신분이 있습니다. 작더라도 높이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저층 아파트와 고층 아파트는 같은 지역에 있어도 금액이 다릅니다. 이 주거지는 특정 지역, 서울 빼고는요 5% 미만입니다. 5% 이내에 들어가는 주거지를 갖는다? 어느 정도 재테크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투자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겁니다. 보통 땅 하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부동산 어떤 사기꾼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획부동산의 어떤 피해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부동산 하면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제가 한번 봤더니 첫 번째는 임야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임야를 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건축도 못하죠. 또 산이다 보니까 불도 못 떼요. 뭐 가서 캠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등기 하나 있다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지분 등기예요. 지분을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임야를 갖고 있는데 주변에 개발하고 있어요. 내 땅을 개발하면 나중에 내가 보상을 받겠지만 내 땅 주위가 개발한다 그래서 내 땅의 어떤 지가가 올라갈까요? 임야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청와대가 있다고 볼게요. 자, 청와대 뒤에 보면 자, 북악산이 있어요. 자, 청와대면 엄청난 땅이죠. 근데 내 땅이 이 북악산에 있다 한들 개발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임야 같은 경우는 큰 지가 상승이 어렵다. 임야는 임야일 뿐이다. 그 이상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채널 많이 보신 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는 주거지만 분양을 합니다. 자, 국가에서 주거지란 건 건축을 하라고 만든 땅이에요. 법정으로 정해놓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정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거지인데 저희 회사는 그것만 이제 분양을 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법정 주거지는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5%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죠. 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희소성이 있고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싸게 사서 활용 가치가 없는 땅에다가 돈이 묶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돈을 좀 주더라도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뭐 물어보냐면 안 하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그럼 여태까지 임야를 샀을까? 왜 좋은 땅의 조건이 무엇이고 이런 땅을 사면 안 되는지 여지껏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대표님은 부동산 하신 지가 23년 정도 되셨어요. 올해가 이제 24년 차신데 이 부동산만 한 길만 걸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과연 지금까지 이 부동산업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 저희 회사는 저희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 대장 확인하고요. 답사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법정 행정 업무까지 다 퍼펙트하게 마무리 다 하죠. 그러니까 문제의 여지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땅을 사서 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주고 내가 임대를 내지 않고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한다면 괜찮은 노후의 어떤 마련 아닐까요? 자, 이상으로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